안녕하십니까. 사이클 박사 박박사 박주혁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주행하면서 무릎 통증 그리고 손바닥 저림,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안에 답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가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신 자전거는 3T라는 브랜드의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가 생김새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바퀴를 더 많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티브 앵글 각도가 72.5도인 자전거입니다.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인데요. C튜브 앵글 각도의 1도는 이 탑 튜브의 1cm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각도 1도가 탑 튜브의 1cm란 말이죠. 그럼 똑같은 자전거 스몰 사이즈의 74.5도면 탑 튜브가 2cm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스템 10mm 바꾸려고 할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C튜브 앵글 각도의 1도가 탑 튜브의 1cm를 만들어낸다는 건 주행 효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전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로 밀거나 누르는 곳에 강제하고 있는 자전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C튜브 앵글 각도가 72.5도에 시트포스트는 25mm 셋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옵셋으로 계산을 하면 72.5니까 0 빼고 70도 정도 되겠네요. 70도. 네, 거기에 안장을 최대한 밀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밟고 싶어도 내지는 당기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안장을 거의 뒤로 해서 페달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제가 주행하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제가 저지를 입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일단 스택도 상당히 낮아요. 스택도 상당히 낮고 밀어내는 주행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자, 밀어내려면 이 발의 앞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어야 페달을 미는 것이지, 뒤꿈치가 들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페달링은 민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저는 안장의 뒤에 앉아서 페달을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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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를 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 허벅지가 여기서 쭉 이렇게 밀어내는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C튜브 앵글 각도가 높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즉 페달을 누르는 걸 강제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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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요. 다시요. 페달을 밀 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의 팔을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상체를 따라서 하체가 간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대부분의 주행 포지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가 핸들을 밀게 되면 발은 같이 밀게 되고요. 물론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손을 누를 때 발도 같이 누르게 되고, 핸들을 당길 땐 발도 같이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행을 할 때 나의 팔이 핸들을 누르고 있다면 페달을 누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페달을 누르면서 이 무릎이 발끝보다 앞쪽에 있거나 내지는 내려서 페달을 누르는 속도가 당기는 속도보다 빠를 때
무릎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골반을 전방경사로 유지해서 누른다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열리고 바깥쪽 근육의 개입이 커지기 때문에 장경인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후방경사로 누르게 되면 내측의 무릎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후방경사를 해도 장경인대염에 걸리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 있습니다. 클릿 슈즈 중에 최상급 라이더의 슈즈를 신는 분들은 발바닥에 평평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웨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갓 쪽으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깥쪽 근육의 개입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경인대염의 발생 빈도가 높을 수 있죠. 그래서 클릿 슈즈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릎 통증, 손바닥 저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전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C튜브 앵글 각도가 72.5도에 25mm 셋백을 만들어 놓은 세팅은 페달을 밀어내는 형태의 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거기에 요 비비축에서 요 헤드의 높이까지를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전거는 스택도 굉장히 낮은 자전거입니다. 근데 저는 스템을 아예 아래로 다 내려버렸죠. 체중이 앞쪽으로 엄청 쏠릴 것 같지만 아까 제 주행 자세 보셨었나요? 다시 한번 보죠. 체중이 앞쪽으로 엄청 쏠릴 것 같은데 편해 보이는데? 나쁘지 않은데? 그죠? 요런 느낌입니다. 핸들을 밀고 발도 같이 밀어줄 수 있는 포지션이 중요한데 핸들바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상체를 핸들에 기대서 타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더 강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손목, 그 다음에 어깨, 승모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손목과 엘보, 그 다음에 어깨에 그리고 승모근까지 통증이 있는 분들은 향후에 무릎 통증이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피팅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제가 그냥 자전거만 보고 어떻게 타고 계실 거다를 예측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밖으로 무당설 뭐 이런 것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사실 자전거만 보면 어떻게 타고 계실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 자전거의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저는 허리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죠. 앞뒤 거리가 머니까 기립근의 자극이 커지고 뒤꿈치 각도가 많이 내려가면 오금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의 구조 이런 것들을 알면 사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전거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이 자전거 브랜드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는 이 자전거를 타는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 하나를 더 끼워 넣어야 됩니다. 통증 없이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는 것. 이 통증 없이를 만들어내려면 이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자전거의 브랜드 그리고 그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지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은 이렇게 좀 설명을 정리하는 걸로 하고 제가 SSTC 압구정점에서 3D 분석 모션을 통해서 무릎 통증이 발생한 분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이제 캡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렇게 주행을 하는 분들이 이제 여지없이 무릎 통증이 있었다.
요것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발목의 움직임 폭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분들은 안장이 너무 높아서 발목의 최대각과 최소각도가 차이가 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제외를 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을 통계를 내봤는데요. 일단 상관관계를 발목의 최대각, 최소각, 그리고 클리 슈즈를 어떤 슈즈를 신었는지를 이렇게 좀 쭉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클리 슈즈에서는 그렇게 크게 뭔가의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요 내용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발목의 최대 수축과 최소 수축과 최대 이완이 거의 움직임의 폭이 373.8mm 정도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이 보통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속 앞으로도 쭉 이렇게 보고 전에도 보고 해보니 역시나 이 정도 발목 움직임이 있는 분들은 네, 트러블이 있었다. 이렇게 먼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엘리트 선수들의 데이터인데요. 파란색은 힙의 움직임, 주황색은 발목, 회색은 무릎, 노란색은 펠빅입니다.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발목의 움직임이 350 초중반, 네, 뭐 낮게는 350 언더로도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작았습니다. 발목의 움직임이 작은 선수들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통 좀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상하의 움직임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요 좌측의 노란 머리는 제 주행 모습이고, 요 하얀색 머리는 네,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의 주행 포지션입니다. 첫 번째 발목을 한번 볼게요. 발목을 봤더니 발목의 움직임 궤도를 이렇게 쭉 따라가 봤더니 저는 일관성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네, 여기에 빨간색 라인은 똑같은 곳을 지나가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걸 보니까 좌측의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요. 좌측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이 파란색은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꽤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빨간색을 보니까 네, 일관성이 없고 움직임 폭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페달 한 바퀴 돌려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보니까 제 경우에는 여기 1시부터 7시까지 페달을 밀어냈고 역시 밀어내는 건 똑같지만 페달링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계란형 모양이고 네, 옆에 계신 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두콩 모양에 가깝다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 형태가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행을 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일관성이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즉, 페달링의 힘을 여기에서만 주고 있다. 나머지는 다 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페달링에 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주행 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로 읽힐 수 있습니다. 뒤꿈치 각도를 보시면 뒤꿈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높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내려옵니다. 뒤꿈치가 앞꿈치보다 극단적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잘 밀고 당기는 거는 제각각인 상황. 그래서 타이밍에 의한 리듬감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페달링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저는 당기는 속도가 파란색 2000이 조금 안 됐고 밟는 속도 역시 2000이 조금 안 됐습니다. 여기 빨간색을 보이고 계시는 분도 당기는 속도는 2000을 조금 못 미쳤지만 밟는 속도는 2500에 가까웠다. 즉 당기는 속도와 미는 속도가 일정하게 주행하면서 특별한 구간에 상관없이 타이밍에 의한 리듬감으로 일관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밟는 데 집중한 페달링을 하다 보니 일관성과 안정성 모두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이 무릎 통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골반을 한번 볼 건데요. 힙을 한번 볼 건데요. 힙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저는 좀 많이 구부리고 덜 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보시면 덜 구부리고 많이 폈어요. 이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골반, 힙의 포지션을 한번 보면 보시죠. 저는 페달을 위아래로 수직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골반이 돌아갑니다. 골반이 돌아가다 보니 이렇게 골반을 돌리니까 무릎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됐어요. 우리가 페달링을 할 때 돌리는 페달링을 해야 돼 라고 해서 골반을 써야 돼 라고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릎의 일관성과 안정성 모두 깨진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전면에서도 한번 보죠. 무릎이 저는 일자로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옆에 계신 분은 요 가운데가 들어가 있죠. 네, 요런 페달링이 왜 나오냐면 역시 골반 따라 무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힙을 한번 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렇죠? 저는 역시 전면에서 봤을 때도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죠. 페달을 밟을 때 안쪽, 올라올 때 바깥쪽. 안쪽, 바깥쪽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 무릎의 움직임은 힙의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비슷하게 주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체도 한번 볼 건데요. 상체 중에 이 척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척추의 움직임은 어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척추가 많이 움직이니까 빨간색 보세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니까 어깨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이 부분이. 근데 척추의 움직임이 작으면 이 움직임도 덩달아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움직임이 적으니까 상체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데 하얀색은 척추의 움직임이 커지니까 상체의 움직임도 커졌다. 상체가 많이 움직인다는 건 조향의 불안감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체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고 고립은 경직을 만들게 될 것이며 경직은 트러블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릎 통증, 어깨 통증, 그 다음에 주행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공통 분모가 뭐였냐?
펠빅, 골반의 위치였습니다. 저는 골반의 위치가 전방경사 수직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 반면, 이쪽을 보고 있는 반면에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저는 65에서 60도 정도의 움직임을 아주 적게 움직이고 있었고, 적게는 25, 많게는 47, 8까지의 움직임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코어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모든 중심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후방 경사가 힘이 빠졌을 때는 똑같이 고강도로 주행한 거예요. 똑같이 고강도로 주행을 한 모습이고,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후방 경사의 움직임이 훨씬 더 컸고, 그러면서 나타난 트러블들은 무릎 통증, 손바닥 저림, 어깨 통증, 이런 형태의 통증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승모근까지요. 자, 지금 보시면 제 시선 어떻습니까? 시선을 보시면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쪽이죠. 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빨간색은 더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요 흰색 머리가 전방을 주시하려면 고개를 치켜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역시 승모근 상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후방 경사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후방 경사로 타는 대표적인 선수는 요 토니 마틴 선수입니다. 독일 선수고 타임 트라이얼에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펠빅이 이쪽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앞뒤 간격을 매우 가깝게 해서 요 상체가 살짝 떠 있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무릎이 이 팔꿈치에 닿는 정도까지 가깝게 탔었어요. 그래서 앞뒤 거리를 많이 가깝게 타는 이유는 머리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머리의 무게를 팔로 다 지탱해야 되는데 그게 배를 말아야만 지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니 마틴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 스테이지 2구간, 3구간 지나면 그때부터 무릎 테이핑하고 나옵니다. 유리무릎이라는 별명도 있죠. 그만큼 후방 경사는 무릎의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오는 주행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금 제가 동작 분석 장비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가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후방 경사를 전방 경사로 만들어서 주행을 했을 때 안정성이 높아진 결과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100% 다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 그럼 다른 필리포 가나 선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필리포 가나 선수의 자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펠빅의 위치가 벌써 이쪽 위를 향하고 있고요. 앞뒤 간격이 굉장히 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와 가슴이 완전 평평하죠. 이렇게 전방 경사를 기준으로 타는 선수와 후방 경사로 타는 것은 스타일이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것은 아니다. 다만 후방 경사로 타려면 몸의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복근도, 그 다음에 신체 내측, 외측, 그 다음에 유연성까지도 거의 프로에 가까운 신체 능력이 있어야만 효율을 높일 수 있지.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효율을 일반 아마추어가 높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데이터는 한국 사람들의 표준 체형을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엘리트 선수들, MCT 라이더들, 그리고 일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2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 결과값을 추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들은 한국인 체형에서 뭐 만들어진 내용들이 아닌 거의
해외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체형이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괴리감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요 동작 분석 장비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뭐 반박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토론, 뭐 건전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네, 그런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태클을 거실 거라면, 내지는 토론을 하실 거라면 찾아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건전하게, 네, 사이클 문화를 좀 더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동작 분석 장비를 활용해서 나온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